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자, 사주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뒤에 한문이 보이니까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도 계시죠? 사실 어려운 한문이 아니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보세요.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일단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전번 시간에 이런 내용이었죠. 주제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주이론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사실 그 제목을 붙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사주이론을 가지고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이 사주학자로서 사실 조금은 좀 그랬습니다. 마음도 조금 아팠고요. 그렇지만 뭐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왜 내가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충분히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이 주로 이제 왕세 강약의 판단이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그 내용이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정리를 했었죠. 말미에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었는데 이 한문이 이 내용입니다.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정의 이런 내용인데 사실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문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내용적 요소보다는 이 사주에서 이게 이제 적천수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적천수 원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적천수 천미라는 책은 이제 임철초 선생이 주해를 달아서 그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물론 이제 출판사마다 다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천수 천미라는 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원문이고요. 여기 이제 주해를 다른 부분을 제가 잠깐 그러니까 임철조 선생이 주석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읽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 일간 10개 일간이 있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 일간을 해석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초학 때도 이 책을 봤는데도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단지 임철초 선생이 쓴 주석 내용만 그냥 달달 외우다시피 봤던 거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깨달은 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철초 선생이 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건데 사실 임철초 선생이 쓴 내용은 이 내용하고 너무 다른 어떤 형태로 자기의 입장을 피력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따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철초 선생이 쓴 내용을 먼저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요걸 제 방식으로 좀 설명한 다음에 그에 따른 부차적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 내용을 가져왔냐면 사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주 공부를 하신 분, 그러니까 적천수라는 책을 한 번 정도 읽으신 분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초보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어떤 그런 제가 과장된 표현 자체를 한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정의라는 내용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보여드린 책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 천리에서 뭐라고 이 내용을 해석을 했냐면 먼저 그 해석부터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이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철서 선생님이 쓴 내용을 하면 제가 이제 책 내용은 너무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오양은 임철서 선생이 쓴 내용입니다. 오양은 양의 길을 얻어. 종기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양의 길을 얻어 능히 양강한 일을 이루고. 그러니까 부종한다는 말은 어떤 종하지 않는다, 따라가 쫓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세력을 이루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 그렇게 양강한 일을 이룬다는 말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살의 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이제 제살의 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건 왜 갖다 붙였는지는 이분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기는 제나 살이나 일종의 말하고 십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임철조 선생은 여기다가 십성의 내용을 끼워 붙였죠. 다분히 주관적이죠.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음은 음의 길을 얻어 능히 유순한 의를 이루나니. 자, 여기까지는 일단 또 나름대로 요거에 대해서 의역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완전히 3000% 빠진 내용이 나옵니다. 목성한즉 종목하고, 목이 성하면, 목이 많으면 목에 종하고, 쫓는다라는 거죠. 종하고, 화기운이 많은즉 종화하고, 화를 쫓고, 토가 많은즉 종토하고, 금이 많은즉 종금하고, 수가 많은즉 종수하나니. 요거는 이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세가 약한 것을 보면 피하는 것은 다 부인의 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분이 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초학 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 내용이 그냥 맞는 생각으로 그냥 무심코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분의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받아들인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제 스스로가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사주의 어떤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선생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스스로 깨달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신 분 단 한 분은 안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는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자, 요 내용은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전번 시간에 왕세강약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깨달음 과정, 수행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또 수행에서 통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식구가 있죠. 이제 오도송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제가 이 오도송,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의 기운을 깨달은 사람이 일종의 정리해 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써, 그러니까 단지 지식으로서 접근하면 보이지가 않고요. 자연의 기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습득, 충분한 어떤 자연의 기운에 대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 말 내용이 말하자면 비로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그런 말을 했었죠. 교회 별전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불림 문자라는 말도 했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글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글에 있지 않다.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자연의 기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걸 담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자연의 기운을 가지고 봤을 때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임철조 선생은 뭐로서? 그냥 글로서 접근한 거죠.
그리고 사족을 너무 많이 다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 첨이라는 책은 오류투성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뭐 전제는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필요한 게 자꾸 이제 수행 얘기를 하는데, 수행에서 이런 반드시 이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드시 이제 그 수행하는 그 스님들은 그 동안거, 하한거를 하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선지식의 어떤 지도하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사주학도 마찬가지로 단지 교과서적인 책으로만 이루어진 학문이라는 입장이지만, 학문을 벗어난 형태에서 가야만이 비로소 사주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자체도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이 툭 건드려 주었을 때 비로소 그때 뭔가 콩깍지가 터지듯이 뭔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쓴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양은 말 그대로예요. 오양이 뭐냐면요. 식간 중에 갑, 병, 무, 경, 임을 얘기하죠. 이게 오양입니다. 오양은 종기, 기에 종한다. 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혹시 전번 시간에 거를 보지 않으신 분들 한번 전번 시간 한번 보세요. 참으로 부끄러운 사주이론이라는 내용이고 왕세 강약 판단이라는 내용인데,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요 내용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종기가 뭐냐면 종기. 기라는 자체는 뭐냐면요. 월지를 얘기하는 거, 월지. 그러니까 월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계절이라고 그랬죠, 계절. 그러니까 양간은 다섯 개의 양간은 기에 종하고, 종은 뭐냐면 쫓는다라는 거죠.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을 따르고, 그러니까 월지가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사월이다, 이런 어떤 이 계절, 외도를 이런 거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결국은 갑일간, 병일간, 무일간, 이거는 월지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의미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종세, 세를 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가 뭐냐면요. 세는 비견, 겁재 이런 부분, 그 외적인 월지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일간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오직 양간은 월지에서 자기가 찾아갈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참 중요한, 요거는 어쨌든 이해가 뭐 쉬울 수 있지만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음은 을정기신계, 이게 오음이죠. 이 오음은 종세, 세를 쫓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음은 월지를 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월지를 쫓지 않고요. 주변 세력에 의해서 세력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잠깐 물론 정리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무정의. 그래서 무정의는 뭐냐면요. 마땅한 본성의 뜻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그죠? 본성의 뜻이, 옳은 뜻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내용, 이 무정의를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월지에서 자기 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적 요소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자, 왜 그래? 요걸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이제 오음에 속하죠. 그죠? 음일간이, 음이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일종의 말하자면 계절을 듣겠다 그러죠. 계절을 듣겠다고 굉장히 신강하다. 신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일단 신강한 건 맞아요. 왜? 월지에 있다 하더라도 비견겁제를 얻었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비견겁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월지든 일지든 예를 들어서 일지든 이게 뭐 다른 거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가 사가 되겠죠. 이걸 얻게 되면 비견겁제를 얻게 신강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자, 계절에서 신강함은 얘기할 수 있으나 신왕하지는 않습니다. 신왕하다는 건 기를 얻은 걸 얘기를 하죠. 전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왕세강약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계절을 얻는다라는 거는요, 계절을 얻는다라는 거는 신왕한 걸 얘기하는데 음일간은 신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병화일간이면 당연히 5월에 태어났으면 신왕하고 신강한 거죠. 그런데 정화일간이면 신강하나 신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혀 요 말을 제가 기존에 사주 공부하신 분들, 기존에 지금 뭐 어디서 상담하시고 프로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공부하신 분들 전혀 요 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무슨 뚱딴지야 라고 얘기하실 분들 너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화를 뭐라고 표현하죠? 정화를 이제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제가 뭐 일반적으로 촛불이니, 그죠? 뭐 실내등이니, 뭐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화를 표현을 하죠. 병화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병화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서 병화는 태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너무나 잔인하니까, 이건 너무나 잔인하고, 태양이라고 표현하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실내, 달, 태양과 달의 어떤 반대니까 그냥 실내에서 촛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태양이 정점에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왕한 거 맞고요. 신강한 거 맞는데, 정화, 태양이, 촛불이 5월에, 실내등이 5월에, 달이 5월에. 자, 그러면 실내등이나 또 여기를 또 뭐라고 표현하면 난로라고 얘기합니다. 또 난로. 겨울, 한추운 겨울에 난로라고 표현. 난로가 5월에 태어났다? 자기 역할이 있나요? 누가 강하게 보나요? 천덕꾸러기가 되죠. 촛불이 낮에, 촛불이 이게 5월이면 이제 하루로 따지면 한낮이죠. 존재감이 있나요? 한낮에 실내등 존재감이 있나요? 밤중에 실내등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요 자체, 결국은 그래서 양관과 음간의 차이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음간의 12운성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하기도 합니다만은, 음간의 12운성 맞지 않는다. 역행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음간 12운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결국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결국은 오음 종세 무정의는 음간에 대해서 기에 종하지 않고 새에 종하는데
일단은 정화일간 입장에서 오화는 비견이기 때문에 신강하나 신왕하지는 않다. 양관과 달리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저 하나의 예를 든 건데 5월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자기 역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만이 월지라는 것은 첫 번째가 부모 자리이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이나 직장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 사주, 이런 구조로 태어난 사주는 어떻게 자기 고향을 떠나거나 나라를 이동하거나 어쨌든 부모님을 가까이 같은 서울이더라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기 뜻을 펼쳐야만이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났다면 또 다른 입장이죠. 입장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차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간을 하나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다른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을목하고 을정, 기, 신, 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제 정화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신금일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일간. 자, 이 신금일간을 얘기할 때, 물상조기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경금과 신금을 비교해서 한 표현이 있죠. 자, 보면, 경금과 신금. 제가 이제 경금을 되게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쇠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신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쇠를 잘 다듬어서 다듬어진 금, 그래서 보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물상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물상이라는 관점에서 계절적 감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계절적 감각에서 본다면, 자, 경금은 계절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금은 내리는 설이라고 봅니다. 설이. 신금은 내리는 눈으로 볼 수 있죠. 내리는 눈. 자, 내리는 서리와 내리는 눈. 그러면 자, 요거를 계절과 연관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자,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다. 자, 내리는 눈이 6월이면 9월이죠. 9월에 내리는 눈이 왕성한가요? 일단 세력, 말하자면 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적 요소의 어떤 세력적 형성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왕성하지는 않죠. 내리는 눈은 언제 왕성한가요? 자월이요, 자월. 이 자월에 내리는 눈이 왕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6월에는 나름대로 세력은 형성은 되어 있으나 왕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내리는 눈이 왕성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이 내리는 눈이 6월에 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력적 요소, 비견이기 때문에 세력적 형성은 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자기 뜻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조건적 기적인 개념에서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요 자체가 바로 음밀간이 기와 새에 대한 개념이 양강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로서 통변이 이루어지는 관점이 바로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오음은 세력을 따르고
뜻이 없다. 결국은 월지라는 곳에서 음일간은 월지라는 곳에서 기에 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력, 다른 어떤 세력 형태에서 자기의 기운을 얻고 가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일간은 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일단 모든 게 순리적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12운성 같은 경우도 양일간 같은 경우는 순리적으로 가죠. 이렇게. 근데 음일간은 역행을 하죠. 이거 머리가 아프죠. 도대체 음일간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음일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안 맞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화일간이라든지 신금일간 자체가 말하자면 신강한데 결국 신앙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그런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관점 자체가 너무도 탄이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음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가라는 분들도 사실은 사주풀이를 할 때 음일간 자체를 아예 양일간화 시켜서 사주풀이를 많이 했어요. 12운성으로. 그런 자료 근거가 저한테 있는데요. 12운성 볼 때 음일간도 양일간화 시켜서 그냥 봐버렸다는 거죠. 잘 안 맞으니까. 그거 음일간을 양일간화 시켜서 사주를 봤다라는 거는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 맞으니까 그렇게 거꾸로도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일간별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자, 일간별로 계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을목일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런 식으로 일간별로 계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어떤 섬세하게 월별로 들어가면 너무나 12개가 되니까 너무나 복잡하겠죠. 그래서 계절이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이라도 알았을 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물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로 계절과 일간과의 관계를 뭐로 접근합니까? 일반적으로 격국을 잡죠. 그 다음에 격국 잡은 다음에 용신을 잡죠. 거기에서 자꾸 이제 끼워 맞추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철조 선생처럼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자꾸 부차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잡다해지죠. 그죠? 잡다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없는 게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왜 자꾸 없는 걸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차적 설명을 굳이 막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 하면 끝인데 그 깔끔한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알긴 아는데 생각이 안 나서 자꾸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거 갖다 끌어당겨서 뭔가 맞추려고 하는 속성을 드러내죠. 그게 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갖다 붙여대서 끼워 맞추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사람도 알면 간단 명료하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부연 설명을 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드러내면서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배우는 사람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그러겠죠? 제가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 시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왕쇠 강약부터 그 다음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정이, 그 다음에 갑을병정, 이렇게 쭉 연결되는 강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